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휴일 보내셨는지요? 요양원과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충북은 지난 금요일에 무려 10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어제는 14명, 오늘은 오후 5시 기준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방역의 최고고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하루 코로나 상황과 정신질환 확진자의 도주소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요양원과 병원발 확진이 속출하며 고령 환자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 참사랑 요양원에서 코로나19 격리병원 이송을 기다리던 80대 확진자가 숨지면서 이 요양원에선 확진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코호트 격리 중인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80대 확진 환자가 숨진 후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충북에선 지난 14일부터 엿새 동안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와 병원 입원 환자 8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에 제천에선 병원발 외부 전파 사례도 나왔습니다. 간병인 확진으로 4층 병동이 코호트 격리된 종합병원을 다녀간 70대가 확진됐는데 이 확진자의 딸과 손녀, 부인까지 연이어 감염됐습니다. 간병인과 간호사 확진에 이어 환자와 보호자를 통한 외부 감염까지 번지며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19명이 됐습니다. 교회발, 병원발 감염을 제외한다면 현재 지역 사회 내 감염은 없는 상황입니다. 연말연시 가족 모임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음성소망병원에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된 확진자 58살 A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2시간 만에 청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정신질환자인 A씨의 거주지는 청주 서원구. 택시 안에서 횡설수설하는 A씨를 이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지구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지리를 모르니까 지구대를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저 환자분 택시에서 못 내리게 하고 택시기사분은 내렸기 때문에 일단 마당 한쪽 옆으로다가 분리집지 시켜놓고 바로 경찰서 상황실로다 연락을 한 거죠.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방역당국에 넘겼고 A씨는 다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돼 격리 입원 조치됐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30대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15일부터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확진 사례는 이번이 2번째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해 오는 23일 수요일부터 2주일 동안 수도권은 3단계 플러스 알파, 비수도권은 3단계 마이너스 알파를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세부 방안으로 결혼식장의 경우 가족 참석만 허용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은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곳만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어제 직원 1명이 확진돼 휴관에 들어간 충북교육도서관에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도서관 전 직원 60명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 6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도서관은 내일까지 휴관한 뒤 추가 휴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충청북도가 미래청정에너지원인 수소산업 육성에 뛰어든 이후 가장 큰 성과를 낸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을 비롯한 충북 미래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올해 세계 수소산업 시장 규모는 158조 1천억 원, 30년 뒤엔 2,970조 원으로 20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입니다. 충북은 2018년 전국 처음 수소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시장 선점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올해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 의미 있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수소가스 안전 체험 교육관을 시작으로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평가 인증센터, 수소 상용차 부품 시험 평가센터 등 굵직한 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역 인재에 대한 고용 창출이 첫 번째 효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대표적인 거는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소용품 시험연구원, 시멘트 연계 청정에너지 실증 사업 등
수백억 원대의 국가사업 유치에 뛰어듭니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 수소 생태계 구축과 연료전지 발전, 수소 충전소 보급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2년 뒤면 전국 대비 7%인 산업 규모는 24%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앞서 민선 5기부터 추진해온 태양광 사업은 셀과 모듈 분야 전국 비중이 각각 73%와 63%를 차지할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도는 지난 8월 유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그린에너지 분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태양광, 수소, 2차 전지와 연계된 수소 중심의 미래신산업 중심의 그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 발빠른 투자와 전략으로 국내 그린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은 녹색 신호일 때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으면 바로 좌회전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적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등 법규 위반과 사고가 증가하자 경찰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를 일부 없애기로 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청주시 오송읍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2명이 승합차에 부딪혀 골반이 골절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에서 운전자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청주시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무리하게 2차선에서 진입하다 경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역시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이었습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일 때뿐만 아니라 직진 신호일 때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사고율입니다. 충북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가 도입된 뒤 발생한 사고는 3년간 216건으로 그 전보다 33%가량 증가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일부 비보호 구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내 217곳의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중 68곳을 폐지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는 곳이 대상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와 협의해 노면 표시를 지우고 신호 옆에 달려있는 표지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그 교통소통 유도라는 긍정적 취지로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정착 안정화되기 전에 급격히 확대된 측면이 있어서 취지를 악용하고 앞으로 경찰은 기존에 운영되던 비보호 구간도 면밀히 점검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국내 단 7명뿐인 희귀 난치성 질환의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15살 우연희의 안타까운 사연이 CJB 뉴스를 통해 방송된 이후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5살인 우연희는 글루타르 산혈증 1형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근력이 저하돼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고 몸의 강직이 심해 척추는 60도 이상 틀어졌습니다. 지금까지 7번의 대수술을 해야 했고 합병증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까지 찾아왔습니다. CJB 뉴스를 통해 우연희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각계각층에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협충북 두손모아 봉사단에서는 우연희의 치료를 위해 써달라며 하나 의료지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어려운 아이한테 그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참을 하게 되었고요. 적지만 직원들의 어떤 십시일반의 어떤 마음으로 우연희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따뜻한 격려의 말도 전했습니다. 하루빨리 캐치업해서 같은 또래 애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화이팅!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구선 이사장이 1,000만 원, 임직원 일동이 250만 원의 정성을 모아 모두 1,25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정성이 우연히가 힘겹게 투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조그맣던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연아 힘을 내. 항상 우리가 곁에 있어. 사랑한다.
MG 푸른 새마을금고 임직원 일동은 우연히 의료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3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CJB는 초록우산과 함께 1,000원의 힘 희망 캠페인으로 우연히 가족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나 초록우산 계좌를 통해 성금을 모아주시면 우연히에게 새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오송으로 이주한 지 오늘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 조성 10년 만에 오송단지 생산액은 2조 3천억 원으로 458배, 수출액은 653배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 1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물을 제작해 K바이오, K방역을 선도하는 오송을 전국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충북도 의회가 추진했던 환경농업전담 상임위원회 신설이 무산됐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정례회 폐회 후 간담회를 열어 가칭 농립환경위원회 신설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16대 15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농립환경위 신설은 박문희 도의장이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며 제시한 공약사항이었지만 표결 끝에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시개발조합을 이끌면서 특정업체와 부당한 공사계약을 하고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약 4년간 청주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을 맡으면서 이사회와 시행사의 의결 없이 특정업체와 37억 원의 공사계약을 맺고 조합자금 2천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충북지방은 제천에 한파경보가, 단양, 충주, 음성, 괴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5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한파특보는 내일 해제되겠고 모레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